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조교 전문가 강백호입니다. 11월 둘째 주 경마주간입니다. 지난주는 국산마 최강자를 가려내는 대통령배 대상경주가 펼쳐졌죠. 1위 경마 9경주였는데 자, 부산 대표마 뉴 레전드가 우승에 성공을 하면서 5년 연속 4년 연속 트리플 라인이 우승컵을 들어가더니 또 이번에는 부산에 있는 뉴 레전드라는 마필이 우승컵을 거머쥐었고요. 서울의 자존심을 지킨 독도지기, 조금은 아쉽지만 심장의 고동이 선행 이후에 막판에 좀 덜미를 잡히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제가 왔다 왔어 방송에서도 뉴 레전드를 놓고 방송 추천을 드렸고 또 거기에 복승식 19.9배를 터뜨렸던 독도지기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정동철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 12번 마필 그게 한구라가 됐는데 160배였는데 못내 그게 4착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고 또 이 뉴 레전드가 직전 그 대통령배에서 뛰는 모습을 봐서는 또 직선 구간에서 약간 외측으로 힘이 빠지니까 외측으로 좀 기대려고 하는데 아마도 그랑프리에 나올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거름으로 그랑프리에 나와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경주를 관찰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서울에서 제주 특별 자치 도지사배 암말 한정 경주죠. 3세 마필이라면 모두 출전을 할 수 있는 부산 대표 마필과 서울의 대표 마필들이 펼쳐지는 제7회 제주 특별 자치 도지사배 대상 경주가 1,400m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그 두 마리 마필, 26조 원더풀라인과 헬로비너스라는 마필이 벌써 지난주에 금요일부터 서울 주로에 올라와서 일찌감치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월요일 날은 이효식 기수와 임성실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지 않고 이 두 마리 마필을 전담으로 훈련을 했는데 두 마리 마필 원더풀라이언과 헬로비너스 두 마리 병합 훈련을 했는데 효식이가 탄 마필이 조금 더 새벽 훈련 시 앞서는 모습을 보였고 작년도에는 제주 특별 자치도지사배 대상 경주 서울의 그 4조에 있는 리드머니가 우승에 성공을 했고 또 50조에 있는 신의 명령이 배당을 터뜨리면서 두 마리 마필 고액 배당 133.4배 정도가 배당이 터졌습니다. 자, 올해에도 인기권 마필과 배당 마필 총 22마리가 출전했는데 수득상금이 좀 부족한 마필들은 출전이 좀 불투명하다 하더라도 전력의 차이는 크지 않다. 또 이변도 나올 수 있는 제7회 제주 특별 자치 도지사배 대상 경주가 되겠고요. 지난주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토요경마 2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던 10번 마필 우승각이라는 마필이 출발 이후 300m 지점에서 낙마를 하면서 자, 문세영 기수가 좀 부상을 당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얼굴 이 광대뼈가 골절이 됐답니다. 또 거기에 이렇게 이 골반 쪽에 통증이 심해서 아마도 최하 3개월 이상은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문세영 기수가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다 한 번씩 그렇게 작년도인가요? 6개월 정도 또 부상으로 쇄골까지 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안타깝다라는 소식을 전하겠고 또 유승환 기수 역시도 다리에 실금이 가가지고 최하 한 달 동안은 앞으로 기승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월요일 날 보니까 멀로 기수 또 김용근 기수, 이혁 기수, 김동수 기수 여러 명의 기수들이 문세영이라든지 유승환 기수가 없는 가운데 새벽 훈련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는 그 대상 경주도 하나가 준비가 돼 있지만은 토요경마 12경주에서 2등급 경주가 하나 깨집니다. 6마리만 출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경주가 깨지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그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 짜여져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봤고요. 또 지난주에는 또 토요경마에서 고배당이 나왔죠. 매년 11월 달이 되면 배당이 좀 나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마사회에서 심사를 하는 각 마방에 그
마방 대부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부 심사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상금이 부족하다든지 승률이 낮은 마방은 말간을 뺍니다. 그리고 다른 마방에 한 칸을 더 늘려주는 그런 방식의 마방 대부 심사가 있기 때문에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마필들이 총력전입니다. 뭐 부진영 마필이나 뭐 인기권 마필이나 그래서 항상 11월 달에는 높은 배당이 나와지고 있는데 이번 주 역시도 뭐 지난주의 배당 흐름은 아마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더 지난주만큼 배팅에 신중을 하셔서 11월 2주차 현장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강백호는 또 이번 주 11월 2주차 2주간에 걸쳐서 새벽 훈련 시 걸음이 좋은 마필들 위주로 강백호의 럭키7 마필 자세히 설명드리는 만큼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배팅 마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강백호가 준비한 럭키7 첫 번째 마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마필 8조 외산 1등급 토스코 노바켓이라는 마필입니다. 11월 10일 10경주 1등급의 2000m 경주에 출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현장에서 단승식 2.6배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1800m에서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선행권 마필 바로 2선에 붙여서 레이스를 잘 이끌어 나갔는데 마지막 직선주로 100m 결승선 100m 지점에서 한 발이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아쉽게 3착을 머물렀는데 직전 경주에는 사실 제가 새벽 조교 때 그렇게 썩 좋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병합훈련도 실시를 하면서 나름 열심히는 돌렸는데 자 예전에 그 날카로웠던 그런 걸음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니 역시나 아쉽게 3착에 머물렀는데 자 이번에는 경주거리를 2000m로 늘려 나옵니다.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송재철 기수가 월요일 날 직접 고삐를 잡고 훈련을 했는데 소속조 마필 안쪽에 하위군 마필들을 병합으로 3, 4코너까지는 잘 이어나오다가 직선주로 뭐 중간 지점 한 200m 지점부터는 말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송재철 기수가 혼자 그냥 주랭랑을 놓으면서 외주로 아주 뒷직선까지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와줬는데요. 분명한 것은 직전 경주 이후에 한 일주일 동안 외부 휴양을 갔다 온 이후에 지난주부터 관리사 위주로 훈련을 하다가 월요일 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외산 1등급 경주에 그렇게 센 말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1등급 마필들이 이제 앞으로 그 센 놈들은 그랑프리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일반 경주보다는 그랑프리 쪽으로 이 출전을 좀 의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상대들이 좀 약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출전 두수는 많지만은 새벽 훈련 시 송재철 기수의 파워 있는 걸음거리라면 2000m. 이 마표는 2300까지 또 2000m까지 충분히 뛰었던 만큼 직전 아쉬움에 3착의 아쉬움을 만회 나설 수 있는 외산 1등급 토스코 노바켓 반드시 누려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필입니다. 12조에 있는 국산 4등급 디터미네이션이라는 마필. 11월 9일 토요경마 7경주 혼합 4등급 1300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국내산 마필인데요. 직전 1700, 그 직전 경주엔 1300. 직전 경주에는 그 단학가 기수가 기승을 해서 1700m 중간 무빙을 거치면서 선두권에 나가면서 여유 있게 직선주로 걸음을 벌린 마필인데 체격이 좋은 525kg의 아직은 어린 2세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실전을 거듭하면서 걸음이 빠르게 늘고 있고 이 마필은 마필 구입 가격이 무려 1억짜리입니다. 2세 마치고 상당히 고가의 구입을 한 마필인데요. 지금까지 두 번의 우승으로 4,4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직 말값을 뽑으려면 본전도 반도 못 채웠는데 이번에는 국내산 마필이지만 혼합 4등급 1300m에 출전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단학가 기수가 훈련을 했는데 훈련은
아주 세게 돌리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도 지난주부터 단아까 기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꾸준히 힘 보강 위주로 강약 조절을 충분히 했고 뭐 체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주폭감 자체가 빠른 구보로 놔줘도 아주 성큼성큼 그런 넓은 주폭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경주거리 1300 현장에서 인기를 모을 마필이지만 마필 능력대로 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고 있는 기대치가 높은 이세마 자 12조의 국산 4등급 디터미네이션 반드시 뭐 팔리겠지만은 대가리로 한번 저는 놓고 때릴 예정인 만큼 꼭 참고하셨다가 배팅권에 놓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필입니다. 20조의 국산 5등급 대한일품이라는 마필 11월 9일 토요경마 구경주에 1300에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이 마필은 사연이 제가 많습니다. 이 김효정 기수가 타는 마필인데 원래가 20조에 상당히 체격은 좋은데 좀 뛸 듯 하면서 항상 실전에서 조금 기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항상 실전에서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마필입니다. 상당히 모래에 민감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마필들이 여러 두가 있죠. 그런 마필들은 전형적으로 선행을 나가야 더 뛰어주는 자기 능력보다 더 뛰어주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도 뭐 김효정 기수가 타고 초반부터 또 앞에 선행도 못 가고 또 따라가면서 결국은 직선주로 개발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체격 조건이 뭐 한 500kg 상당히 덩치가 좋은데요. 아니 지난주에 조교를 하는데 김영근 기수가 20조에 가서 조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몇 번을 봤는데 왜냐하면 이 김영근 기수가 20조에서 가서 이렇게 원정훈련 조교를 하지를 않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입상 실패를 위해서 또 직전 경주 입상 실패를 위해서 등짝을 보강을 했구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조교를 관찰을 했고 또 지난주부터 뭐 조교를 뭐 김영근 기수가 하는데 아주 이 마필도 뭐 세게 뭐 실전처럼 강도 높은 조교를 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뭐 충분히 강약 조절을 하면서 이 마필 역시도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 만큼 자기 체격에 맞게 적당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훈련을 했고 좀 약간의 모자른 뒤를 보강까지 하면서 자 이번에는 총 12마리 마필이 출전을 했는데 다 전력이 크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출중하게 더 뛰어줄 마필도 없고 매번 국산 5등급에서 결정타가 부족한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 그런데 12마리 중에서 제가 보니까 제일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바로 대한일품 거기에 김용근 기수까지 등짝을 보강을 했다라면 광팔로 나온 거는 아니겠죠. 무조건 문짝이 열리자마자 김용근 기수 아마도 선행작전 자, 눈썹이 휘날리도록 선행을 나간다라면 충분히 이번에는 1300 승산이 있다. 20조에 국산 5등급 대한일품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필입니다. 21조에 외산 4등급 풀 부스터라는 마필 10월 9일 토요경마 이경주 혼합 4등급 1000m 별정 방식의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경마 이경주가 외산 4등급 마필들이 무려 22마리인가 24마리가 출전 등록을 해놨는데 이 토요경마 12경주가 2등급 경주가 6마리뿐이 출전을 하죠. 출전 등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주가 깨진다라면 토요경마 2경주가 분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출전 두수도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1000m 약간 분할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21조 외산 4등급 풀 부스터라는 마필은 미국산 2세 순마필입니다. 마체가 크지 않은 440kg짜리의 마필인데 이 주행조건 검사를 9월 달에 김용근 기수가 받아놨는데 그때 당시 이 게이트 안에서 이 뒷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근데 문짝이 딱 열렸는데 그만큼 뒷다리를 벌린 만큼 스타트가 늦어지면서 약간 중위권으로 밀렸고 자 그러자 바로 김용근 기수가 중속력을 발휘하면서 시종 전 구간을 외곽을 돌았습니다. 안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많았고 또 초반도 늦었기 때문에 외선을 돌면서 전 구간을 자 외곽을 돌다가 3, 4코너에서 크게 외선을 돌고도 직선주로 해서 김용근 기수 저는 채찍을 댈 줄 알았는데 주행 조금 말이 그냥 뭐 알아서 뜁니다. 이 마필은 440kg뿐이 나가지 않는 체구가 아주 자그마한 마필인데요. 주폭감 자체라든지
스피드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500km를 육박하는 마필보다는 오히려 더 탄력적인 그런 직선주로의 걸음을 보였고, 자, 월요일날 소속주 마필 김용근 기수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면서 외산 4등급 황금 럭키라는 마필. 이 마필이 이 외산 4등급 황금 럭키가 직전에 1분 1초 3인가에 비록 입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걸음을 뛰었던 500km가 넘는 덩치 마필이거든요. 자, 그 녀석과 월요일날 실전처럼 병합훈련을 하는데 아주 저는 21조의 그 풀부스터 아주 매력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한번 또 막권까지 한번 사볼 만큼 아주 그렇게 인상적게 그렇게 새벽 훈련을 관찰을 했고 또 주행조구 검사도 그렇게 관찰을 했는데 실전처럼 강하게 황금 럭키와 병합 훈련을 하면서 걸음은 좋고 싹수 있고 완성도 갖췄고, 다만 21조에서 신마 승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남아있는데 21조 최근에 상금이 없기 때문에 최선 승부를 하겠죠. 데뷔 전부터 바로 때려 먹을 수 있는 마필 바로 21조의 외산 4등급 풀부스터. 자, 이번 주 김용근 기수 항구라 강백호를 한번 즐겁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째 마필입니다. 34조의 외산 4등급 코레미 카바요. 하다 말 이름도 참 희한하게 생겼네요. 코레미 카바요. 자, 11월 10일 이류경마 3경주 혼합 4등급 1700 별정 방식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작년 9월 달에 데뷔전을 치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이니까 한 58조, 거의 60조, 1년이 넘게 나온 마필인데 체격이 상당히 좋은 520kg짜리, 515kg짜리의 덩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이 작년 9월 달 데뷔 이후에 다리 질병인 천지굴건염, 또 그 중간에 좌후두 편마비, 또 후두 성형수술까지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서 좀 오랜 시간 외부 휴양도 갔다 오고 또 22호조로 전순규 마방으로 마방도 한번 옮겼다가 다시 34조로 리키타 조교사 마방으로 왔고 여러 번의 그 우여곡절이 있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그 9월 달부터 조교를 시행을 했는데 보조주로 해서 역방향으로 도대체 체격은 좋고 기본 싹수는 있어 보이는데 저 말이 뭘까. 그런데 이번 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주행조구 검사 때 다나카 기수가 출발은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만도 시중 후미권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해서 아주 주폭감 좋은 모습으로 끝걸음 여력을 보였는데요. 자, 월요일날 소속주 마필이죠. 외산 1등급 2000m에 출전을 하고 있는 외산 1등급 슈퍼삭스라는 마필과 실전처럼 병합훈련을 했는데, 이 외산 1등급 슈퍼삭스한테 밀리지 않는 새벽훈련식 걸음이라면 저는 참 매력있게 봤습니다. 또한 외주로 해서 3, 4코너를 지나가면서 조금 밀리겠지. 결국은 뒷직선까지도 전혀 대등한 탄력까지 보이면서 걸음을 늘렸습니다. 비록 아직은 어린 마필이고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공백도 있고 병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긴가민가하게 팔릴 겁니다. 또 복병권 정도의 세력으로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새벽훈련식 걸음이라면 충분히 인기마의 허점을 한번 파고들 수도 있고, 이 마필은 초반보다는 라스트 탄력이 좋기 때문에 앞선이 무너지기는 기회를 기다렸다가 한번 막판 역습을 노려본다면 충분히 무시할 수 없는 마필 34조에 이름이 골 때리게 생긴 코레미 카바요가 되겠습니다. 자, 6번째 마필입니다. 40조의 국산 5등급 엘리트 레이드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은 그 육성심사 합격 마필이죠.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도 육성심사라는 게 어떤 육성심사냐 그것까지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육성심사라는 것은 그 데뷔하기 전에 미리 그 장수목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테스트를 거친 마필입니다. 마필의 윤승이라든지 훈련 과정이라든지 얼만큼 기수화라든지 훈련자한테 수능을 하는지, 또한 거기에서 400m 구간을 기본 타임을 재서 거기에 합격을 한 마필들이 육성심사라 마필들인데, 자, 직전 경주에 박태준 기수가 기승을 한 이후에 선행을 나가면서 마지막 4마신 차이로 거리를 벌리면서 우승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고요. 이번에는 5등급의 승급전을 앞두면서 거리를 1300으로 늘려나왔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강서 기수가 훈련을 하다가 월요일날
박태종 기수가 고삐를 잡고 소속주 마필이죠. 국산 4등급 비평. 직전 1700m에서 오랜 공백을 두고 아쉽게 착순에 머물렀던 비평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했는데 상당히 걸음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주거리가 1300m로 늘어났지만 그러니까 국산 4등급 비평이라는 마필과 전혀 밀리지 않고 또한 걸음도, 주폭도, 스피드도 모두 3박자를 맞추고 있는 만큼 승급전 1300m 뭐 연승까지 한번 노려보지 않겠느냐. 자, 지난주 마지막 1호 경마에서 강백호가 끝장 승부처로 박태종 기수를 쌍승시까지 놓고 푸른 질주를 놓고 정상 스타에 한 방으로 때렸는데 자, 이번에도 한번 박태종 기수 멋진 기승수를 해주길 바라면서 자, 40조의 국산 5등급 엘리트 레이디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마필 49조의 국산 3등급 대변화라는 마필이죠. 자, 이 마필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새벽 조교 때 설명을 드렸던 마필이고 하고요. 이 마필은 항상 방춘식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방춘식 기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직전 경주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11월 9일 토요경마 11경주 국산 3등급 1700 별정 방식의 출전을 앞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올 여름부터 꾸준히 걸음은 이어가고 있지만 매번 한 발이 부족하죠. 자, 그러면서 이창만 4번에 걸치고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우승을 하기가 조금은 한 발이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또 마방이라든지 기수라든지 마주께서는 얼마나 아쉽겠어요. 자, 우승 상금과 준우승 상금 차이가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진다. 직전 경주 이후에 한 보름 정도, 2주 정도 외부로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고요. 지난주부터 이동화 기수 아주 훈련을 하는데 마필이 뛰려고 미쳤다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뛰려는 투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은 4등급 시절 조금 걸음의 정체를 보이다가 제2의 전성기를 이렇게 구사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마필이 대부분 데뷔초 반짝 잘 뛰는 마필이 있고 아니면 또 중간점 5전을 넘어가면서 잘 뛰는 마필이 있고 또 10전을 넘어가면서 잘 뛰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조금씩 여러 번의 실전 경험이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올 여름부터 완전히 걸음이 살아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의 레이팅이 49점입니다. 그러니까 출전 마필 50조에 한 마필 그게 50점이고 이 녀석이 49점 레이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3창만 해도 승급을 해야 되고 최근에 매번 2창만 했기 때문에 또 우승에 목말라 있는 마필입니다. 또 새벽 훈련 시 스피드와 주폭감은 여전히 좋은 모습이고 이동화 기수 지난주에 조금 기승술 좀 2%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마필은 초반도 어느 정도 나와주는 유형의 마필이고 또 직선주로 라스트 탄력도 갖추고 있는 만큼 토요경마 11경주 1700m에서 최근 2착의 아쉬움을 한번 우승까지도 만에 나설 수 있는 마필 49조 국산 3등급 대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강백호가 11월 2주차 럭키세븐의 7마리 마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무리 조교까지도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어차피 월요일과 지난주 조교까지만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강백호는 설명드린 럭키세븐의 7마리 마필을 최종 마무리 훈련까지 체크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왔다 왔어 방송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 마방에서 대부 심사 그게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주에도 그렇게 쉽게 빨갱이 저배당으로 쉽게 끝날 경주는 몇 개 경주는 안 됩니다. 모두 인기만이 있어도 복병권 마필들 역시도 걸음이 찬바람이 불면서 상당히 좋아진 마필들이 많죠. 그런 만큼 신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강백호는 또 남은 시간 마필의 훈련 또 복귀, 전력까지 꼼꼼히 체크를 한 이후에 돌아오는 경마방송에서 다시 한번 경마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주차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 강백호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